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한국사 이중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전체 한국사에서 다루는 지역과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전체 한국사에서 다루는 인물과 관련된 문제들, 통합형으로 출제되는 문제들 좀 묶어서 같이 함께 수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인물은 떨어뜨리지 않고 지역 끝나면 바로 인물로 넘어가서 수업을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역 문제서부터 좀 볼게요. 자, 이 부분은요.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내용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합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 대해서 중서이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찾아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 하나에서 파생시켜서 그 모든 사건들을 다루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밑줄 그은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이것은 1923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인데 1923년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관동 대지진이라고 해서 이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인 유학생들이나 한국인들이 많이 죽죠. 자, 희생된 조선인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추도비예요. 지진이 일어나자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 이게 이제 유언비어를 요즘에도 우리나라 뭐 이렇게 나라 좀 이상해지면 맨날 가짜 뉴스 퍼뜨리고 막 유언비어 퍼뜨려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서도. 여기 보세요.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 조선인이 뭐 공격해 온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 혼란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유언비어가 퍼졌고 이에 현혹된 사람들이 또 자경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조선인을 죽였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가 만들어진 건 이 서간도 삼원보 지역이에요. 민족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이 만들어진 건 1906년에 북간도 용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용정. 이게 정답이에요.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를 일본 도쿄에서 발표했는데 이게 발표했던 단체가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조선 청년 독립단. 이 유학생들이 만든 단체예요. 단. 유학생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답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조선국민군단. 이건 1914년에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만든 거니까 뭐 미주라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들어진 독립단체입니다. 연해주에 만들어진. 지금 우리는 일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도시. 자, 어떤 도시인지 한번 보죠.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네요. 자, 송악이에요, 송악. 자, 송악이 지금이 어디죠? 지금 개성이죠. 고려의 수도였을 때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경. 그렇죠? 자, 고려 태조 왕건이 도읍으로 삼았다. 이게 개경이 된 거잖아요. 지금의 개성. 원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집층서. 이게 개성에 있어요. 개성 경천사지 집층서. 선생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던데요. 아이, 그건 옮겨놓은 거고. 처음에 만들 때 경천사지 집층석탑은 개성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송상에, 이게 사상인데요. 전국적으로 이 송상이 인삼을 많이 팔아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부를 많이 축적한 상인이죠. 그래서 이걸 인삼을 판 상이라고 해서 이걸 삼상이라고도 해요. 삼상. 인삼 판매하는 상인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조선 후기 때 가장 부자가 바로 이 송상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자가 누구예요? 삼성. 이름 비슷하죠? 삼성, 송상, 쌈상. 이게 조선 후기 때 개성상인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강주룡이라는 분이 이게 1931년에 있었던 일인데 평양 평원 고무공장 노동자였어요. 을밀대 지붕 옥상에서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해요. 이게 이제 채공녀라고 해서 이 우리 강주룡 이분을 우리가 채공녀 이렇게 불러요. 채공녀가 뭐냐면 우리 그 몸 띄우면 이걸 뭐 채공시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위로 공중에 올렸다라고 해서 이걸 채공녀라고 하고, 이 강주룡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요즘에도 노동운동할 때 노동자분들 그 굴뚝 위, 그 다음에 크레인 위 이런 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시위하시잖아요. 그 진압하지 못하게. 그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강주룡 이분은 나중에 결국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을밀대 지붕인데 요거는 평양에서 있었던 거예요. 을밀대가 평양에 있는 거거든요. 요게 개성과는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5번
북이 38도선 분할 이후 원래는 이제 이게 휴전협정할 때 6.25 전쟁 이후에 휴전협정할 때 남한에 속했었어요. 남한에 속했다가 정전협정으로 인해서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개성을 이제 북한한테 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동쪽 고성 있죠. 고성 강원도 고성 이쪽까지 쭉 해서 다 먹어버려요. 요거 주고 서쪽 부분을 주고 동쪽을 먹은 거죠. 다 개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각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우리 모둠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 여기만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과 그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한다. 임청각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 고창전투가 있었대요. 고창전투는 그 후백제와 고려가 싸워서 그렇죠? 이 고려가 이긴 전투예요. 그다음에 봉정사 극락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봉정사 극락전. 그다음에 삼모둠은 도산서원과 퇴계 이왕의 성리학, 그다음에 임청각과 이상용의 독립운동 이게 다 어디와 관련돼? 이 봉정사는 이제 영주인데 이게 넓게 보면 안동이에요. 안동 다. 안동을 묻는 거예요. 안동. 안동 국수 드셔보셨나요? 안동 하회마을은 가보셨나요? 안 가보실 건가요? 안동 하회마을은 안 가고 보스턴은 가보실 건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동 하회마을부터 가셔야죠. 그렇죠? 한국 사람이.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지역은 어디냐면 이 김원창이 웅천주 도독이에요. 웅천주가 어디냐면 공주입니다. 공주. 강주령이 고공시위를 전개한 장소는 평양 을밀대예요. 평양이고요.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 때 2차 홍건적의 침입이죠. 여기로 바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복주라고 불렸는데 지금의 바로 안동으로 공민왕이 피난을 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신립장군이 임진왜란때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인 전투가 탕금대 전투라고 하는데 이 탕금대가 바로 충주에 있어요.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 이게 이제 무신집권기 때 이민 집권기 때 일어나요. 김삼이의 난, 효심의 난. 근데 김삼이가 운문 지역에서 난을 일으키거든요. 효심이 초전에서 일으켜요. 이 초전은 지금의 울산이고요. 이 운문은 지금의 어디냐면 그 예전에 소싸움 유명했던 데인데 청도. 여기가 김삼이의 난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안동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으로 좀 볼게요. 지역사 문제. 가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섬 문제도 우리 한능검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1946년 1월에 작성된 연합 최고 사령부 문서에는 제주도, 울릉도 이것이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대요. 이것은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이래요. 자, 우리나라 동쪽 끝에 여기 뭐가 있는데? 독도가 있지 뭐가 있어? 마라도 독도예요. 독도. 그럼 독도를 묻는 건데 독도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숙종 때 1693년, 169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안용복 이게 어부인데 이분이 가서 우리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 대마도 도주로부터 확인받고 돌아왔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건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불법 점령했던 이곳이 어디냐면 이곳은 거문도예요. 독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하죠. 우리 그 독도는 우리 섬 노래 들어본 적 있나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그 노래.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그게 이거야. 러일 전쟁 직후에 일본이 가져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대한제국 칙령이 1900년에 나오는데 이게 대한제국 칙령 41호라고 해요. 여기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바꾸고 그 울릉군의 부속 도서로 독도를 정확히 명시해놨어요. 우리나라 정부 문서에.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 섬이다. 라는 게 정확히 정부 문서로 남아있다. 자, 그 다음에 1877년에 태정관. 이 태정관은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어떤 그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였는데 이 문서에 일본과는 무관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지네들 스스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 라고 명시한 일본의 정부 문서가 있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 문제를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바로 인물사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한 두세 페이지 넘기셔야 돼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니다. 자,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재상은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가장 올바른 경지에 들게 해야 된다. 이게 뭘까요? 이게 재상 중심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실권을 많이 주지 말고 재상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해야 한다. 이 글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을 주도한 바로 정도전이 저술한 거예요. 무엇을? 조선 경국전을. 이 조선 경국전의 일부입니다. 그는 국가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통치 규범을 제시하고 이 재상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왕은 선출직이 아니고 세습직이잖아요. 그러니 왕은 이게 복불복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좀 안타깝게도 좀 이렇게 뭐 이상한 왕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좀 수준이 떨어지는 왕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왕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의 통치는 누구에게 맡기는? 재상에게 맡기는. 왜냐면 재상은 선출직이니까 항상 똑똑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 이때 당시 이제 정도전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불시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한 이게 정도전이죠. 정도전은 성리학적인 사고체계를 갖고 있던 분이니까 불교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불시가 바로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떠든 뭐 잡스러운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를 비판했던 거죠. 선생님, 석가모니는 훌륭하신 분인데 왜 정도전은 이를 비판했나요? 성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비판거리가 좀 있어요. 첫 번째, 성리학에서 유학이니까 성리학은 강조하는 게 효인데 우리 불교는 출가하잖아요. 부모님 안 모시고. 그러니까 유학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자식도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해. 그럼 전쟁터에 나가서 뭐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떤 충, 효 이런 것들이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보면 불교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유정난은 1453년에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때 정계에서 축출된 사람이 누구냐면 뭐 죽은 거죠. 김종석, 뭐 기록에 보면 철퇴에 맞아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황보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축출이 된 거고요.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던 사람은 주세붕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세붕.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이 154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을 세웁니다.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라는 것을 편찬한 사람은 신숙주예요. 이 신숙주가 세종 때 서장관으로 일본에 갔다 오는데 이 책이 완성된 거는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해동제국기는. 성리학의 개념을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십도 10개의 그림으로 만든 책이죠. 이건 이황이 쓴 책이에요. 정답 정도전은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인물 문제고요. 자료는 위정척사 운동의 대표적인 위정척사라는 건 바른 걸 위하고 나쁜 걸 몰아내자. 그럼 이 바른 건 성리학이잖아요. 성리학은 성리학자를 찾는 거네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지부복걸 척화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부복걸이라는 건 이 지자가 가질지, 부자가 도끼부, 복걸은 이제 궁에 엎어졌다, 걸에 엎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끼를 옆에 들고 상소문을 쓴 거예요. 대표적 인물인 이 사람은 강화도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올린 지부복걸 척화이소 일부로 면함집, 이 면함이 바로 최익현 선생의 호입니다. 이 지부복걸 상소를 올렸던 사람도 최익현 선생이죠. 표시된 부분은 기자의 옛 땅이며 대명의 동쪽 울타리인 조선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서양 오랑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화이론적 세계관, 이건 이제 성리학적 세계관이죠. 중국이 중심이 되고 우리나라가 소중화가 돼야 된다라는 이 세계관의 바탕을 둔 외양일체론이에요. 외놈은 양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놈과 서양인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수교를 맺는 것은 서양과 수교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절대로 일본과 수교를 맺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강화도 조약 전에 최익현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최익현 선생을 찾으면 됩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1912년에 결성한 사람은 임병찬이라는 분이고요. 독립의군부 임병찬.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진 건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의사예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태인에서 이거네요. 이게 을사의병장이죠. 최익현 선생. 오라 난신 적자에 이런 변고가 어디 있으라마는 500년 종묘 사직이 종이 조각 하나로 망하였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의병 경문을 확 돌리고 그러거든요.
영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한 사람은 1909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다. 이재명 의사라고 이재명이라고 이완용이를 인력거꾼으로 이렇게 변장해서 칼로 찔렀던 사람입니다. 이때 나이가 이재명의 나이가 22살인데요. 법정에서도 아주 할 소리 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22살, 저는 22살 때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뭔가 이렇게 큰 부채의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젊은 분들의 죽음 앞에서는 저는 나이가 이제 좀 먹었잖아요.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는 서면 항상 이렇게 부채의식을 느낍니다.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 이 서울 진공작전은 정미의병 당시 했던 건데 이때 총대장은 이인영이고요. 그 다음에 군사장은 허위였는데 실제로 서울 진공작전을 이인영을 하진 못해요. 이인영은 부친상을 당해서 실제 서울 진공작전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이인영 허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나는 1913년 상하이 망명 후 동제사. 자, 동제사는 상하이에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예요. 3점짜리 문제네요.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을 작성했고요. 이 대동단결 선언이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희 황제권의 소멸이 곧 국민 주권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황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한테 넘긴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주권을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혔는데 이것이 공화정을 지향하는 정치 사상으로 평가받고 있다오. 30년에는 안창호 등과 함께 한국 독립당을 이제 중국 관내에서 결성을 하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이게 바로 삼균주의예요. 대한민국 건국이 41년에 발표돼. 이게 삼균주의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민족과 민족의 균등, 국가와 국가의 균등, 그 다음에 사람과 개인, 사람과 사람의 균등. 이게 세 개고 이 인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삼균. 이 순원의 삼민주의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벤치마킹 한 거예요. 이걸 조금 이렇게 베낀 건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건국 강령이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게 강령이거든요. 이걸 쓰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조소왕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조소왕을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국사 공부가 좀 많이 덜 된 분들은 보통 현대사 문제에서는 뭐 김구나 이승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물어보면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조소왕 이런 분들을 물어보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항수가 이 배점이 3점이 됐겠죠.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한 건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신채호가 쓴 거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박은식 선생의 저서입니다. 극동인민대표회의가 이게 1922년에 일어나요. 이거 좀 얘기를 좀 해보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요. 이 러시아 혁명이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소련이. 그리고 이 레닌이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에 세계 약소민족들의 해방운동을 지원해주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게는 좀 뭔가 되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좋은 소식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큰 이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제 1922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나라가 뭔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도움을 준다고 해서 1922년에 이 극동 인민대표회의에 참석을 해요. 왜냐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황도 좀 보고 또 소련의 도움을 받을 게 있으면 소련의 도움을 좀 받고 뭐 이러려고 이때 파견됐던 사람이 김규식, 여운형 이런 분들입니다. 자, 뭐 3번은 좀 생소한 것이라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이게 1907년 6월에 헤이그에서 열렸는데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이념으로 자 이거 나왔네요. 중소이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는 삼균주의. 자, 삼균주의는 누가 발표했다고요? 조소왕 선생이 발표했어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분은 김구 선생님이시고요. 이분은 여운형 선생입니다. 자,
호는 백범이고요. 몽양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했고 신한청년단 결성했고요. 남북협상에도 참여했고 서울 경고장에서 49년 6월에 안두희에게 피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 여운형은 결성했고요. 서울 해화동에서 한지근이라는 47년 7월에 우익 청년한테 암살당하죠. 이 두 분 다 암살당합니다. 자, 기억부터 좀 볼게요.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31년에 김구 선생님이 조직한 단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혁명간부학교는 32년에 김원봉, 윤세주 이런 의열단이 세운 거예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 그렇죠.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신 분이 바로 여운형 선생이죠.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미국에서 기국하여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었던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오남 이승만. 그러면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요거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교재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마지막 챕터였던 지역사, 인물사까지 묶어서 기출문제를 좀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출 테스트라고 해서 현대사 마지막으로 좀 총 정리를 좀 해보고 이 교재의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